장기간 취업이 되지 않는 상황이 좋아질 가능성보다는 좋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도영 선생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졸업은 했는데 취업이 지금 거의 수년간 되지 않는 분들 걱정 많으실 텐데요.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살 기준으로 우리의 인생을 한번 되짚어 볼게요. 자,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여러 가지 맞춰져 있는 틀 안에 갇혀져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먹으면 학교에 가야 하고요. 그 학교에서는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한 공부를 가르치고 있고요. 좋은 대학에 가는 순간부터 좋은 기업에 가야 하는 이런 무언의 압박을 받고 살고 있죠. 자, 이런 흐름 안에서 스스로를 생각해 볼 이유 갖기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 상황에 맞춰 살고 있고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는 반면에 내가 내 삶을 제대로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기회가 적은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이 생각의 틀을 깨보지 못하시는 분들은요, 아마 이 영상 보시고 조금은 더 내 삶에 대한 생각을 하시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일단 지금 영상의 주제는 수년간이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일정 기간 동안 학교를 졸업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공기업이나 공무원이 되기 위해 무슨 시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적성검사 등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창업을 준비하는데 말처럼 실천이 쉽지가 않는다거나, 아니면 했는데 실패를 겪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요. 굉장히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취업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보고자 해요. 아까 전제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요, 내가 정해놓은 기준을 맞춰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만들어져 있는 사회나 타인들의 요구, 그런 것들의 눈높이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내 삶에서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여유가 분명히 적을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첫 직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선택을 좀 신중히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냥 딜레이가 된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간에 공통적으로 좀 해당될 수 있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해요. 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취업을 안 하고 있는 건지 못 하고 있는지를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진부하고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으나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보통 우리는 대학을 졸업했다라 함은 일정 수준의 이상의 비용을 지불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게 있죠. 본전 심리라는 게 있습니다. 누구든지 간에 뭔가 투자를 했으면 그에 준하는 성과를 내기를 원하는 게 너무 당연한 얘기인 거죠. 자,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되죠? 눈높이가 막 높아집니다. 내가 투자를 했기 때문에 뽑아내려는 심리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루빨리 뭔가 성과를 내고 싶은 조급함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조급함에 발목을 잡혀서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악순환에 빠지게 되실 건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신 분들이라면요, 저는 눈높이를 좀 낮추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근데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흔히 조금 요즘에 깊이 하는 중소기업을 가라, 제조업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린 눈높이를 낮추라는 얘기는요, 여러분들이 투자한 만큼의 성과를 내기 위한 그 눈높이를 조금 조정을 해보셔라 라는 얘기거든요. 자, 이제 인생의 애티튜드와 관련된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의 삶은 어떤 상황보다도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제가 지금 유튜브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간이 누군가한테는 이 시간에 다른 거라면 돈을 더 벌 텐데 라는 생각으로 하지 않아도 될 일을 만들어내는 쓸데없는 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한테는 이 유튜브를 통해서 생겨난 여러 가지 기회를 얻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는 판단을 해서 굉장히 의미 있게 보내시는 분이 계실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입니다. 이 눈높이를 낮추라는 얘기가요, 생각의 틀을 좀 바꾸시는 것도 괜찮다라는 얘기인데, 대부분의 이런 갇혀진 직장에 들어가시려고 하시는 분들, 예를 들어서 망할 위험이 적고 급여 수준이 높고 봉이후생이 높은 경우, 이런 기업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일까요? 아니죠. 누구나 그 자리를 원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들이 생기죠? 이런 완벽함을 다 갖춘 기업들이 많지가 않다는 문제가 또 있는데,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은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높은 경쟁률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게 안정적인 직장을 선택하기 위한 수단, 안정적인 내 삶을 구현하기 위한 수단, 그리고 나를 조금 더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자, 근데 사실 이제 여기서 그 안정적이라는 단어로 우리는 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수년간 취업이 안 돼서 말 그대로 그냥 백수생활, 취준생 생활을 지금 길게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요, 여러분들이 모자라서 그럴
그럴 수도 있죠. 물론 좀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그냥 그 회사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틀인 거잖아요. 그 회사에서 만든 시스템, 그 회사에서 만든 뭐 인재 채용 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지금 나를 맞추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회사에서 나를 안 뽑을 수 있는 문제인 거예요. 근데 내가 굳이 거기 기어이 들어가겠다고 해서 수년간 거기에 시간을 투자해서 안 될 수도 있는 문제인 거였는데, 나는 여기 들어가는 게 안정적인 삶을 구현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불안정한 삶을 만들고 있진 않은가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중소기업이라든지 좀 뭐 근무 환경이 열악하거나 회사 재정이 튼튼하지 않은 곳에 들어가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약간의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되는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인데요. 사실은 조금 더 본질적인 것을 보자면요, 지금 이미요 이 시대가 어떠냐면 기업이 더 이상 개인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는 시대입니다. 단편적으로요, 우리는 100세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기업 정년이 기껏해야 55세에서 60세입니다. 구체적인 통계 자료를 보니까 55세로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당장 취업을 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간다 한들 아주 운 좋게 살아남아서 아주 운 좋게 생존해서요, 마지막까지 간다 했을 때 55세에서 60세 된다는 소리인데요, 55세에서 60세 되시면요 어차피 자기 인생 자기가 살아야 되는 시대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런 안정적인 직장이나 안정적인 삶에 대한 모습이요, 사실은 지금 당장 안정적인 것을 추구하고 있지 않나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상황은요 내가 바라보는 관점과 해석하기에 따라 달리 보일 겁니다. 근데 이렇게 투자 심리,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학위를 따기 위한 투자를 하신 분들, 그리고 시간 투자도 됐죠, 돈뿐이 아니라, 이것을 너무 중요하게 여겨서 여기에 눈높이가 맞춰져서 내가 반드시 이런 곳에 가야만 안정적인 삶을 구현할 수 있어, 그래야 내가 본전을 뽑을 수 있어, 이 모든 게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한 과정이었어 라고 생각해 버리시면요, 여러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구나 원하는 그 판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분이 되시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생사이탈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내가 가고자 하는 기업의 얼굴도 모르는 오너 내지는 인사 담당자한테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해서 들어간다 한들 55세나 60세 되면은 어차피 본인이 본인 삶 살아야 되는 거 우리가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거죠. 실제로요 긱 이코노미 현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직업시장 구조가 점점 프리랜서화 되는 시장 구조를 일컫는 건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미 거의 뭐 40%에 육박할 정도로 정규직이나 계약직, 이제 어떤 근로 형태보다도 개인의 삶을 좀 책임져야 되는 시대로 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지금 코로나가 지금 굉장히 창궐했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게 팩트예요. 이걸 가지고 여러 가지 뭐 통계를 사람이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입맛에 따라 바꿀 뿐인 거죠. 사실은 시대가 어렵고 경제 상황이 좋지 않으니 취업시장이 좋아지지 않는 것은 그냥 너무나 당연한 진리라는 거죠. 근데 그 상황에서 내가 이제 이런 관점의 변화가 없이 나는 이랬으니까 이 본전을 찾기 위해 나는 이래야 돼라는 생각을 갖고서 버티기 들어가시면요, 오히려 그게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직업 가지려고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돈 좀 많이 벌어가지고 좀 행복한 삶을 좀 사시고자, 뭐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뭐 사랑하는 와이프 만나서 결혼도 하고 내지는 남편 만나서 결혼하고요, 그냥 그렇게 매일매일 좀 행복하게 살다가 죽고 싶은 게 다 기본적인 욕구 아닙니까? 근데 오히려 그런 선택으로 인해서 그런 기회들을 더 잃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신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당연히 지금 당장 연봉이나 복지 수준이 좋지가 않겠죠. 그리고 첫 직장을 선택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배운 게 도둑질이라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고민이 되시는 것도 사실일 거예요.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을 안정적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얘기는요, 결국에는 지금은 뭐 우리가 뭐 체력도 좋고 신체 기능도 다 정상적이니까 사실 선택의 여지가 있는 건데, 나중에 나이 먹고 신체 노화를 우리가 막을 수는 없어요. 그때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좁아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어쩌면 지금은 당장의 돈을 버는 것에 집중을 하는 것보다 당장 뭐 10년 20년만 보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기술, 돈을 버는 기술, 내가 내 스스로 내 인생을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배우는 것에 초점을 두고 사실은 직장 선택을 할 수도 있는 문제인 거거든요. 근데 내가 너무 한쪽에 딱 꽂혀가지고, 물론 이해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뭔가 투자가 들어갔으니, 그리고 사회적으로 이런 시선들이 존재하니 당연히 나도 내가 뭐 특별할 게 있나, 당연히 나도 그걸 맞춰 살아가야지 라고 생각을 계속 갖고 계시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장기간 취업이 되지 않는 상황이 좋아질 가능성보다는 좋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죠. 뭐 존버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거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전제가 있죠.